네, 안녕하세요. 저는 로얄 아이비에서 바이오와 매스를 가르치고 있는 원장 보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이 영상은 제가 3부로 촬영을 지금 이어서 하고는 있는데 아마 업로드 시점이 조금 늦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인 설명의 영상은 이제 1부와 2부이고 이 영상은 아마 너무 많은 링크를 한 번에 보낼 수 없다 보니까 나중에 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번외편이죠, 번외편. 이 영상을 왜 찍게 됐냐면 실제로 이제 해외 설명에 나가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두 가지가 첫 번째가 과목 선택에 관한 거고요. 뭐 저학년의 경우에. 두 번째가 이제 수학에 대해서 제가 수학을 가르치니까 저한테 또 수학 질문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한국 수학에 대한 질문을 정말 정말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한국 수학 언제까지 해야 되냐, 어디까지 보는 게 좋냐,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질문에 대한 조금 어떤 대략적인 답변이 될 수 있을까 하면서 이 영상을 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우선 제목에 적혀 있듯이 한국 수학을 통한 이제 IB 매스 선행학습이 주된 목적이죠. 근데 과연 그게 어디까지 효과적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 우선 이렇게 한번 볼게요. 언제, 어떻게, 왜 라고 적어놨고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포인트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하여 무엇을 요구하는 시험을 준비하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막 머릿속에서 상상한 게 아니라 책 제목을 까먹었는데 찾아보려다가 지금 못 찾았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실제 교보문고에 가면 어떤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을 연구하시는 교수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그 교육 제도에 대한 책인데 이제 각 어떤 대륙별, 국가별 이제 교육 제도를 평가라기보다는 이제 비교하셨던 책이었거든요. 그 책에서 이제 IB 섹션이 중간에 잠깐 나옵니다. 그래서 IB라고 하는 교육 과정이 그때만 해도 굉장히 생소했던 거였기 때문에 그 교수님이 이런 게 있고 미국제라던가 우리나라의 한국 수능 교육 과정하고 좀 비교를 하면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 아마 일반고에서 공부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이랑 민족사관고등학교랑 뭐 대원외고랑 이렇게 학생들을 모아놓고 서로 준비했던 시험에는 교차 시험을 보게 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각각의 교육제도에서 탑 중에 탑을 달리고 있었던 학생들이었는데 오히려 문제를 바꿔놓으니까 성적이 생각만큼 잘 나오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분께서 이제 붙이신 말씀이 뭐였냐면 결과적으로 어떤 학생이 교육제도 안에서 따라가게 되는 방식에 따라 어떤 학생의 사고 회로, 어떤 사고의 흐름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게 되고 그것을 순간적으로 바꾸어 놓고 우리가 시험 문제를 대하게 됐을 때 막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한국 수학이라고 하는 걸 선택하는 이유, 선호하는 이유는 굉장히 임팩트 있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모국어가 또 학생 친구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기 좀 좋은 수단이다 라고 해서 이제 한국 수학을 굉장히 많이들 땡겨 하십니다. 또 선행을 하기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게 단원이 나누어져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수학을 접근하게 됐을 때 어떻게 보면 문제를 많이 풀면 풀수록 즉 한국 수학에 관련된 문제를 많이 풀면 풀수록 이후에 당장 IB에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한 케이스가 존재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분명히 블랙라벨을 한 권을 다 뗐는데 IB 하이어 레벨 문제지만 또 어렵게 느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물론 아주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한 방식으로 뭐 수학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공부하는 것이 어떤 학생의 근원적인 수학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입장, 그 다음에 아주 완성도 있는 답안을 작성해야겠다라는 IB 학생 입장에서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을 요구하는 시험을 준비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IB 시험은요, 어떻게 보면 속도전이 아니에요. 다른 시험들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참고지를 판단하고 계산을 해내고 그런 과정들을 굉장히 피말리게 연습을 하잖아요. 그런데 반해서 상대적으로 IB는 훨씬 적은 문항수 그리고 여유 있는 여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IB는 심지어 공식도 다 주잖아요. 결국에 네가 알고 있는 그것을 아주 효과적으로 논리적으로 전개해보자 라고 하는 게 이 시험의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문제의 성격들 자체도 그런 것들과 동일 유사한 것들을 연습을 해야만 학생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들과 어떻게 보면 다소 좀 거리감이 있어 보이는 기억, 니은, 디귿 보기를 두고 옳은 것을 선택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런 객관식 문제들을 많이 풀고 단답형 문제를 풀어내는데 익숙해지다 보면 결과적으로 흔히 말하는 이제 IB 체질을 잃어버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국 수학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분들께 그건 좋아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나름 있어요. 사실 뭐 이거를 이렇게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케이스가 다양하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12년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12년제 기준으로 아직 자녀분이 혹은 본인이 9학년이나 10학년에 있다.
그리고 특히 10학년에 있을 때 나는 당장 뭐 GCSE나 또는 뭐 MIP나 로컬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전혀 무리가 없다, 아주 여유가 수학적으로 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한국 수학을 통해서 선행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려요. 다만 이건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IB에서 얘기하는 지오메트리, 트리고노메트리, 캘큘러스, 스탯 앤 프로바빌리티라고 하는 것이 한국 수학으로 이제 대치를 시킨다고 했을 때 어느 딱 한 권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오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중등 수학하고 우리가 수학 상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개정됐기 때문에 뭐 여전히 수학 상하라고 부르긴 하는데 어쨌든 수학이라고 하는 거에 물려 있죠. 트리고노메트리 같은 경우에도 수학 1이랑 미적분, 캘큘러스는 수학 2랑 미적분, 확률통계는 대비가 현실적으로 지금 AI이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행을 하겠다고 했을 땐 분명한 목표치와 방향성을 정하고 선행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한국 수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개념들을 자기 걸로 온전히 끌어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런데 거기에는 아주 뭐 고난도의 막 수능 기출, 블랙 라벨 막 이런 문제집까지 푸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90학년 혹은 그 이전에 한국 수학을 통해서 선행을 하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수업을 진행하시는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기본 개념은 이렇게 진행을 하되 문제는 뭐 애드매스나 퍼더 퓨어 매스 또는 뭐 필요하다면 스탠더드 레벨 수준의 IB 문제들을 가지고 문제풀이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라고 부탁하시는 게 어떤 학생의 1년 후, 2년 후를 생각했을 때 훨씬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11학년으로 넘어가거나 10학년에 있는데 당장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아주 여유 있진 않다라고 하는 친구들 기준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IBMS라고 하는 것과 한국 수학이 어떤 수학적인 주제들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전부는 아닌데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만 좀 뽑아봤거든요. 첫 번째, 순열조합인데 IBMS에서는요, 사실 이거를 그렇게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아요. 이제 카운팅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뭐 퍼뮤테이션, 컨비네이션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대부분 그 선 안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 수학에서는 정말 질리도록 많이 했죠. 뭐 원순열, 중복순열, 중복조합 굉장히 다양한 것들 우리가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IBMS를 선택할 건데, IB 과정을 할 건데 공부할 필요는 없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복소수라기보다는 이제 복소수 평면, 얼건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르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IBMS에서는 정말 깊이 있게 나오고요. 나중에 삼각함수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제 물려서 나오는 단원이죠. 고배점으로 많이 나오지만 한국 수학에서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뭐 일부 과학고등학교에서는 이걸 진행을 하기는 하는데, 뭐 일반적인 우리가 책을 사서 볼 때는 이 내용이 커버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세 번째는 극한에 대한 내용인데, 한국 수학에서는 이제 미적분을 공부를 하게 되면 거의 한 학기 분량을 투자를 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막 좌극한, 우극한, 함수의 연속성, 막 미분 가능성, 막 이것들을 다 나눠서 참거짓 판단하고 보기 보고 막 함수 그려보고 막 별의별 걸 다 하게 되는데, 실제로 IBMS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보면 미분으로 넘어가는 첫걸음 수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의 여러 가지 변현된 형태를 많이 문제로서 보게끔 해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집요하게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과연 그렇게까지 미분을 극한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까? 라는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확률과 통계인데요. 사실 이제 AI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한국 수학하고 이 확률 통계를 비교를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공학용 계산기를 IB는 사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한국 수학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내용들의 어떤 확률 통계 이론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 입장으로서 기본적인 개념 정도를 공부하는 것 이외에 한국 수학에서 이야기하는 확률과 통계를 다루는 것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걱정이 되는 게, 이렇게 얘기하면 아닌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 혹은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아주 일반적인 경우들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내용들을 어떻게 정리해서 선생님과 공부를 하느냐, 그 이후에 문제풀이는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섬세한 어떤 선생님의 커리큘럼 조정이 필요하고 취사 선택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짧게 번외편으로 한국 수학에 대한 문의점을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 수학 공부는 뭐 한국 수학으로 하냐, IB로 하냐, 뭐 내가 GCSE, 애드매스를 하냐, 퍼더 퓨어를 하냐, 막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 권의 문제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푸는 게 사실 수학 실력을 늘리는 데는 가장 좋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있는 문제들만 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보면 막 수험비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특히 이제 국제학교 다니다 보면은
문제집을 딱 산다기보다는 이제 핸드아웃 형태로 많이 풀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정리를 안 해두죠. 그렇다 보니까 더 오답 정리도 안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좀 번거롭더라도 그런 것들을 잘 모아두거나 혹은 딱 한 권의 자기만의 텍스트북을 정해놓고서 그 틀 안에서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과연 내가 모르는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아직 5개념은 없는가, 그런 것들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만 길러지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시간이 한 몇 달만 지나게 돼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모습의 수학 실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짧은 영상, 한 10분 내외의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